조선 왕조의 능침 사찰이자 교종 분찰로 경기 북부 사찰의 불교 문화유산 진수와 세조의 깊은 불심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봉선사 창건부터 근현대 선지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까지 불교 문화유산을 통해 조망할 수 있는 전시,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 분찰 봉선사 개막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가 불교도 대법회 성공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흥사와 낙산사가 불교도 대법회 기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직 개편 특별보좌관에 중앙조계 의원 만당 스님을 임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원만한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불교 문화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조계종 명장 가사 분야의 무상 스님, 탁본 분야의 흥선 스님, 지화 분야의 도운 스님이 지정됐습니다. 강제징용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골 발굴과 봉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마중물을 붓고 있는 관음족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선 왕조의 능침 사찰이자 교종 분찰로 경기 북부 사찰의 불교 문화 유산 진수와 세조의 깊은 불심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봉선사 창건부터 조선 왕실에서 불교의 역할, 근현대 선지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까지 문화 유산을 통해 조망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 본찰 봉선사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제25교구 본사 봉선사가 봉선사 본말사의 불교문화유산을 조망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 본찰 봉선사에서는 근현대 선지식으로 한글 경전의 시대를 열었던 운허 스님의 가르침과 교종 본찰인 봉선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운허 스님의 가르침을 현재 그 교구에 계신 여러 스님들의 정신인 주주이신 운허 스님 사상을 담은 구절이 되겠고요. 교종 본찰이라는 것은 이제 봉선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강릉을 중심으로 한. 봉선사는 지난 4월 한국 불교의 법맥을 상징하는 회암사 불조사리를 100여 년 만에 환수하며 교구 본사는 물론 종단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25교구 본사 봉선사와 주요 수말사의 귀한 성보를 만나는 전시를 펼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소속 사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봉선사 본말사 성보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조선 왕실의 능침 사찰이자 기도처로 불심이 깃들어 있는 경기 북부 사찰의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이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봉선사 특별전은 우리 불교 문화의 다양한 전통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앞으로 불교중앙박물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불교 문화의 참된 가치를 밝히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 15건을 비롯해 총 93건, 262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969년 탄문 스님이 운학사 이름으로 산문을 열며 시작된 봉선사의 역사와 불심이 깊었던 조선 세조와 왕비 정희왕후의 능치민, 광릉과 관련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조 어진 초봉과 세조대왕 진영도 나란히 볼 수 있는데 동그란 얼굴형과 선한 눈매는 피해 군주로 알려진 세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부에서는 불교계에서 높이 존경받는 삼화상인 지공, 나옹, 무학 스님의 진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공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기록물인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감지금리 문수 최상승 무생계법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문수사리 보살 최상승 무생계경도 최초로 함께 전시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조선 왕조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았지만 왕비와 후궁, 왕자 등 왕실의 일원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리탑,
사리 장엄구 등의 성보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근현대 시대로 넘어와 일제강점기 항일에 힘썼던 봉선사 월초, 지월, 운허 스님의 노력과 광복 이후 미래를 위해 교육불사와 전법의 기반이 된 우리말 경전 번역의 흔적들을 따라 걸으며 봉선사 선지식들이 꿈꾼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역대 월초 대종사님, 운허 스님, 운갱 스님, 그리고 월은 여러 역대 조실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함께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전은 12월 1일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보물 제1792호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다음 달 2일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실흥사와 양양 낙산사가 불교도 대법회 성공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실흥사 부주지 향성스님과 낙산사 주지 일념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불교도 대법회 기금으로 각 1억 원씩을 쾌척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대법회를 통해 국민에게 장엄하고 거룩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보여줘야 불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교구임에도 불교도 대법회를 위해 따로 거금을 쾌척해준 데 고마움을 전하고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법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조직 개편 특별보좌관에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만당 스님에게 조직 개편 특별보좌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다뤄서 결론 지었지만 중앙종회 의원들 중 아직까지 잘 모르는 스님도 있고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회의원 만당 스님을 임명했다며 스님이 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 개편이 잘 완수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당 스님은 말씀을 잘 받들어 조직 개편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서울 문수사 주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종 명장 가사 분야의 무상 스님, 탁본 분야의 홍선 스님, 지화 분야의 도훈 스님이 지정됐습니다. 무상 스님은 조계종 가사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도편수 소임을 맡고 있으며 40년 이상 전통 가사 전승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흥선 스님은 불교 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금성문 탁본 기능을 보호하고 소중한 불교 기록 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훈 스님은 진관사 수륙제 도량 장엄 및 지화 장엄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진관사 지화학교를 개설 운영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명장은 불교 문화 전승과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해 최고의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는 스님입니다. 일본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노역을 하다 수장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당시 일본인 감독관들도 수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사고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지에선 탄광 갱구를 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대한불교 관음종의 숨은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의 아픈 역사로 남은 일본 조세이 탄광의 갱구를 열기 위한 조사가 최근 계속된 가운데 오랫동안 이를 지원해온 관음종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942년 발생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감독관 47명이 숨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7월 일본 현지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세이 탄광의 갱구를 열자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해저 탄광의 환기구 주변 기초조사도 진행됐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탄광의 옛 시작점에서 갱구를 열지 아니면 환기구 쪽에서 열지 결정하게 됩니다. 갱구 주변은 과거 탄광 사주 후손이 소유한 땅이어서 사용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제 10월 26일 날 그 갱구를 열자 이제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첫 잠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해 조사 작업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원인 규명과 갱구를 열기 위한 작업이 이같이 가시적 성과를 낸 배경에는 관음종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198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에 앞장선 데 이어 창종 50주년이던 2015년엔 이를 종단불사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조세이 탄광을 찾아 현지 단체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탄광 갱구를 여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관음종은 내년 창종 60주년에 맞춰 청소년들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얽힌 역사를 알 수 있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매년 위령제를 통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유골 발굴과 이제 봉환 사업을 이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좀 알리고 그 현장으로 가서 사고 발생으로부터 80년이 지났지만 관음종의 계속된 노력 덕에 선조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광주 대표 포교도량 증심사가 지역 학생들의 인문학 소양을 확대하기 위해 고구려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댄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에 오르는 특별한 경험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특히 100번을 올라야 겨우 볼 수 있다는 티끌 없는 천지를 보고 감탄했다는데요.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번을 가야 2번 볼 수 있다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 학생들과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천지가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올라오는 데는 힘들었는데 천지 사진 찍으니까 뭔가 아름답고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올라오고 싶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무등산 증심사와 광주 동구청이 주관하는 관내 중학생 중국 인문 탐방팀이 백두산 천지를 등반했습니다. 1442계단을 오르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땀 흘리며 직접 마주한 천지의 아름다움에 아이들은 힘든 기색 없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학생들에게 힘든 과정을 참고 견뎌내며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피로 아이들이 맑은 백두산 천지 풍광을 조망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학생들이 다 천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다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이런 또 천지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갖췄던 여순 감옥과 일제의 관동법원 등 책으로만 읽었던 다양한 역사적 장소도 탐방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님과 함께한 4박 5일간의 중국 탐방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4박 5일 동안 중국을 탐방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어서 같이 오고 싶습니다. 증심사는 대원, 보성장학재단과 지자체가 함께 부처님 품 안에서 올곧은 인성과 바른 지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제월당 통광대선사 열반 11주기 달해법회가 지난 4일 칠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는 문도 대표 운상선원장 노홍스님 헌양과 사시암 주지 진문스님, 열애사 주지 불암스님, 칠불사 주지 도홍스님 헌다에 이어 쌍계사 주지 지현스님, 윤하 종성스님 등 13교구 본말사 스님과 전 군종교구장 능원스님을 비롯한 문도 제자, 법제자, 제가신도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노홍스님은 칠불사를 오늘의 모습으로 중창한 통광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는 후학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단어 3걸 가운데 하나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대강백 통광스님은 폐하가 되다시피 한 하동 칠불사와 아짜방을 중창했으며 이사에 통달한 선지식이었습니다. 공주 신원사가 경내 숲속의 작은 도서관 효휴당을 개관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일 회주 중하대종사, 주지 성관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숲속의 작은 도서관 효휴당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중하대종사는 그동안 불자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쉬웠다며 효휴당 개관이 번뇌망삭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성관스님도 쉬고 또 쉬라는 효휴당은 의미에 맞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길 기대했습니다. 성북사암연합회가 우람분절을 맞아 효의 정신을 새기고 어르신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위해 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연합회장 원경스님과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강밀스님, 이승로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관내 400여 어르신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기 가수 서주경, 트로트 가수 정선희, 경찰 가수 송준 씨 등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원경스님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효 문화가 퇴색한 가운데 어르신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통영불교 아카데미가 지난 2일 첫 경전반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통영불교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보현사 주지 무건스님의 능엄경 강의, 금요일 같은 시간 도소람 정혜스님의 천수경 강의를 3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통영불자들의 요청으로 열린 통영불교 아카데미는 통영불교 거사림회관에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통영불교 사암연합회장 무건스님은 첫 걸음을 뗀 불교 아카데미가 지역 불교 활성화와 불자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